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61%, NBS에서 5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0% 후반에서 60% 초반에서 좀 다 행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갤럽에서는 한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MBS 조사는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는 54, 60%로 약 6%포인트 상승했고요. 경기 인천에서도 약 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아마도 코스피 5,000P가 영향을 준 거로 보이고요. 또 반면에 이번 조사에 좀 눈여겨볼 거는 이제 20대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4에서 44%로 약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000P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반면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대구, 경북과 그리고 PK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이는 아마도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수층의 어떤 불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계속 50% 후반대에서 60% 초반에서 행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종찬 소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대구, 경북, 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요인 배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소통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ESC, 경제, 그다음에 시큐리티, 외교안보, 그리고 C, 커뮤니케이션인데 외교안보는 긍정평가에서 갤럽 조사를 보면 조금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5,000P입니다. 코스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또 전 세대적으로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적극적인 소통도 플러스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긍정평가 이후로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수청입니다. 우리가 중수청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번엔 중수충입니다. 중도청, 수도권, 충청, 네. 충청 지지율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것도 역시 대전 충남 통합을 강조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고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원래 지지층이었지만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것도 이유로 풀이됩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스피가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고 그럼 앞으로도 영향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랑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동되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매우 전 위험한 것 같고요. 주식이란 항상 등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동한다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좀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 중에서 가장 큰 공약 2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해수부 부산 이전. 네. 그거를 해냈고요. 그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 5,000P 달성, 자기 임기 5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거를 7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스피 5,000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은 대통령이 말하는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줬다는 공약 거죠. 이행에 대한 신뢰. 네,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감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향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줬기 때문에 저는 향후 이것이 모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올 한 해 코스피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이 45%에 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지수 움직임, 향후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에 지금 코스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50대 0%죠. 그리고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대통령 지지층인데 더 지지율이 응집돼서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조사에서 20대, 30대는 그다지 1년 후에 코스피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여론이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체감 경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된 평가에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2%, NBS에서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두 조사를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소폭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답보내지 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소폭이나마 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을 보면 역시 서울 경기에서 지지율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네.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5,000P가 지금 코스피 5,000P가 영향을 준 것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이 전통적인 이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K, T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상쇄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보수층은 어느 정도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 때문에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20% 초반대 뭐 어떻게 보면 최저치인데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준 건가요? 좁혀지고 더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정치적 단식의 결집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깊이는 모릅니다. 우리는 넓이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넓어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인해서 이 보수층들은 강성 보수층들이 더 좁혀지고 더 깊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샤우팅 보수는 강화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보수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로부터 이탈을 해서 무당층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미연 수장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시각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역할은 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여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그다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거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렇게 단식장을 찾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 보수층 인사들이 이 단식장을 찾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장동혁 대표의 위상을 보수층에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는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배 수장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갤럽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34%, 적절했다는 응답 33%, MBS에서는 잘못됐다는 응답이 38%, 잘했다는 응답이 43%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뭐 좀 연기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최종적으로는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의 지지층들은 제명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목소리는 샤우팅 보수입니다. 강성 보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명 쪽으로 결론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 결과에도 나오듯이 이 온건 보수 또 중도 보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그렇게 맞닥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제명 처분과 관련된 당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인근에 모여서 제명 철회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 분열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어제 그 집회가 있었다 해서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미 국민의힘 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미 분열되거나 분화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우팅 보수만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후광 효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광 효과는 누구의 후광을 받냐? 그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여기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지지가 공고하지 않다.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전 대표의 제명을 할 경우에 우리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에서 오히려 제명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단식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좀 단식장을 찾아가서 뭔가 본인이 먼저 손을 내미는 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 소장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당권을 위한 것이다. 이런저런 해석이 나옵니다. 합당에 따른 지방선거 유불리를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이게 박빙이 되는 선거구에서 만약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이나 뭐 경기 인천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와서 뭐 몇 퍼센트의 표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이건 좀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 않냐. 네. 본인이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또 들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왜 해필 그날이었을까? 왜냐하면 코스피 5,000피 달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왜 해필 그날 이런 거를 발표해서 그런 분위기를 망치는 것일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우리 한동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 향후 어떻게 보세요? 뭐 시너지 효과 등을 같이 좀 분석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시너지 효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격, 돌격이다 보니까 충돌, 격돌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시너지 효과로 보는 것은 합당을 하게 되면 더 큰 정당, 더 큰 영향력, 이거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의 견제 여론이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 여파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친명, 친청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전 합당은 상당히 난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역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은 어렵고 논의는 되겠으나 어렵고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합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미연 수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 쭉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통합을 위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여론에서는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인사에 대해서는 뭐 여론은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봤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잘된, 가장 내용이 알찬 인사청문회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해운 그 후보자의 말을 하자면 그 도덕성 논란을 제외하고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교집합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좀 더 숙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론이 특히 그 부동산 문제, 이 부동산은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섬세한 부분인데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주등 혐의로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이에 따른 여론은 어떨까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에 또 지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으로 위로부터의 쿠데타로 규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란 청산 여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중도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선거는 이제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청산이 이 청산 과잉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보수 쪽의 반발보다도 더 크게 선거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가 향후 정치권에서는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NBS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에게 쉽지 않은 선거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사만 본다면. 왜냐하면 이 대통령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안정론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보다 혁혁히 낮은 수치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30대 그리고 70대에서는 70세 이상에서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고요. 서울 TK, P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코스피가 5,000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의 20대들은 여전히 국장보다는 미장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70%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상승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상승 요인이 매우 낮은 걸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20, 30대에 대해서. 그럼 저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왜 이 2030 세대는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느냐. 저는 이거는 2014년, 15년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헬조선 당시에 2014, 2015년에 헬조선과 그리고 금수저론이 유행하던 시기에 10대, 20대였던 자들이 지금은 20대, 30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들의 사고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게 그 당시의 사회 부조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도 헬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에서 모든 것을 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좀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해서 광화문에서 이 공연을 전 세계에 지금 생중계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 강국으로 빛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중간 국가, 중립국 미들 파워로서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를 20대 그리고 우리 30대들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헬조선이 아닌 어떤 새로운 단어를 좀 만들어서 유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호흡조선, 네. 희망의 조선, 네. 그다음에 리셋조선. 조선을 다시 리셋하자. 이런 단어가 좀 매스미디어에서 좀 펼쳐지면서 뭔가 헬조선에 지금 물들어 있는 2030세들이 좀 더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이 BTS 3월 달에 공연에 의해서 한번 이게 붐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이번 주에는 특히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지금 정부나 또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동향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